이번 강의에서는 멀티씬 구조, 그 중에 탭을 이용한 방식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MV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거는 탭 기반의 앱을,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그 기반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교환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방식 혹은 마스터 디테일 방식의 컨텐츠 구조, 그게 섞여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컨텐츠 구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씬 구조를 만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VC, 모델 뷰 컨트롤이죠. 이 패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탭 기반의 앱을 만들기 적당한 컨텐츠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그림에 있는 거는 앱 스토어 앱입니다. 일단 탭 기반으로 구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탭마다 있는 씬들, 그 씬이 구성하고 있는 컨텐츠 구조를 보게 되면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추천, 인기 차트. 추천이 선택된 내용과 인기 차트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구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탭 기반의 앱을 만들 때는 탭바 컨트롤러를 중심으로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뷰 컨트롤러가 연결이 됩니다. 탭 기반의 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젝트 만들어야죠. 만드는 방법이 아예 탭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템플릿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씬 구조에다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탭바 컨트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씬 구조에다가 탭바 컨트롤을 인베딩하는 방식으로 탭 기반의 앱, 씬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탭 기반의 앱 만들기, 그 프로젝트 템플릿 선택하고 나면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씬 구조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탭바 컨트롤러가 있고요. 이니셜 씬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씬, 뷰 컨트롤러가 세그웨이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탭바 컨트롤러에 여러 개의 뷰 컨트롤러가 문어발처럼 병렬적으로 붙어있는 방식의 씬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미 씬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즉 프로젝트 이미 만든 상태에서 탭 기반으로 씬 구조 바꾸는 방법입니다.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탭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스토리뷰 상에 끌어넣게 되면은 탭바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뷰 컨트롤러가 같이 추가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토리보드 상에 하나의 씬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 메뉴 가서 인베드인 탭바 컨트롤을 추가하게 되면은 화면상에 선택했던 씬 앞에 탭바 컨트롤가 추가가 됩니다. 뭐랑 비슷하냐? 우리가 내비게이션 컨트롤 기반으로 앱 만들 때 에디터 메뉴 이용했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스토리보드에 있는 씬 구조에 탭바 컨트롤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탭바 컨트롤의 추가적인 씬 연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탭바 컨트롤가 있고요. 새로운 씬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씬을 탭 기반으로 동작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탭바 컨트롤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끌어다가 연결합니다. 네, 마우스를 해제하게 되면은 다음 같은 세그웨이 연결하기 위한 다이얼로그가 뜨게 돼요. 거기서 릴레이션십 세그웨이 뷰 컨트롤러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탭 기반의 씬 구조를 만들고 추가로 작성한 씬을 연결해 봤습니다. 이번엔 탭바 컨트롤 자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스토리보드에 도큐먼트 아웃라인 가게 되면은 탭바 컨트롤에 대한 씬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탭바 컨트롤가 있고요. 탭바 컨트롤은 탭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씬이 연결되면은 탭바 컨트롤에는 각각 탭바 아이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순서를 바꾸고 싶다. 여기서 마우스로 쭉 끌어서 탭바에 있는 아이템의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탭바 컨트롤에 연결되어 있는 탭바, 그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바의 속성 인스펙터의 모습입니다. 전체 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탭바에 대한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탭바의 배경 이미지, 그림자에 대한 거, 선택된 탭에 대한 배경, 탭바에 대한 스타일, 컨텐츠 색상 같은 것들을 탭바에 있는 속성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탭바에는 개별 씬마다 연결되어 있는 탭바 아이템이 나타납니다. 탭바 아이템은요, 아이콘, 타이틀, 제목, 그 다음에 배지로 구성이 됩니다. 탭바에 나타나는 탭바 아이템의 개수는
탭바 컨트롤과 연결되어 있는 씬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개별 탭바 아이템에 대한 설정은 각 씬마다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탭바 아이템에 대한 속성을 설정해 보도록 할까요? 탭바 아이템은 어디 있었죠? 탭바 컨트롤과 연결되어 있는 씬에 속해 있습니다. 도큐먼트 아웃라인 보게 되면은 뷰 컨트롤 있죠? 씬이 있습니다. 이 씬은 탭바 컨트롤과 연결이 되면은 탭바 아이템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동으로. 탭바 아이템을 선택하고 나서요. 속성을 보게 되면은 탭바 아이템에 나타나는 탭바 아이템에 대한 아이콘,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만든다, 시스템 아이콘을 만들겠다 설정할 수 있는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미세하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설정도 가능하고요. 이번엔 코드로 탭바 컨트롤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탭바 컨트롤 클래스는요, UI 탭바 컨트롤러입니다. 이 탭바 컨트롤러에는 이 탭바 컨트롤과 연결되어 있는 뷰 컨트롤들을 배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 씬, 연결되어 있는 씬에 대한 뷰 컨트롤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선택된 탭에 대한 인덱스를 얻을 수 있고요. 탭바 자체도 탭바 컨트롤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탭바 컨트롤 어떻게 얻을까요? 탭바 컨트롤과 연결되어 있는 뷰 컨트롤러는 탭바 컨트롤하는 프로퍼티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는요, 뷰 컨트롤과 탭바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탭바 컨트롤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컨트롤과 연결된 상태다, 그러면 탭바 컨트롤은 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시작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탭바의 아이템을 누르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코드로 다른 탭을 선택할 수 있겠죠. 셀프 뷰 컨트롤에 있는 탭바 컨트롤에 접근합니다. 거기서 선택된 인덱스, 셀렉트 인덱스를 1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코드로 두 번째 탭이 선택되게 됩니다. 이번엔 탭바 아이템을 코드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바 아이템은 씬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코드로 따질 때는 뷰 컨트롤러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 컨트롤에는 탭바 아이템이라고 부르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타입은 UI 탭바 아이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속성들은 우리가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속성 인스펙터에서 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목, 그 다음에 배지, 그 다음에 배지에 대한 색깔, 이미지들, 이런 형태의 프로퍼티 이용해서 탭바 아이템에 나타나는 모습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탭바 컨트롤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개수의 씬들을 탭바 컨트롤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앱을 돌려보면은 5개까지는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5개가 넘어갔다 그러면 마지막 탭이 모아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모아를 누르게 되면은 테이블 뷰 형태로 그 나머지 것들이 목록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 그 나머지 탭들에 대한 전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에디트가 있습니다. 에디트를 누르면 탭에 대한 위치를 변환하는 에디팅 화면으로 바뀌게 돼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아무런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탭바 컨트롤은요,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탭 선택에 대한 이벤트 혹은 모아를 이용한 편집 이벤트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탭바 컨트롤 델리게이트의 프로토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선택 이벤트 있습니다. 탭바 컨트롤러에 should select view 컨트롤 있죠? 여기서 선택된 탭을 true로 반환하게 되면은 탭 선택이 가능해지고 false로 반환하면 그 해당하는 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탭바 컨트롤에 did select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탭이 선택된 이후에 동작하게 됩니다. 탭 선택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또 모아의 에디트를 눌렀을 때 이때는 보면은 커스터마이징에 관련된 이벤트로 동작하게 됩니다. 편집이 다 끝났으면은 did end customize 불리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탭에 대한 위치 편집했어요.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구현해서 저장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탭바 컨트롤에 대한 델리게이트를 어디로 연결할까요?
우리가 테이블 뷰나 컬렉션 뷰를 사용할 때 델리게이트를 뷰 컨트롤 연결했었죠. 왜냐하면 뷰 컨트롤러가 테이블 뷰나 컬렉션 뷰를 포함하고 있고요. 좀 더 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델리게이트 연결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탭바 컨트롤러는 오히려 뷰 컨트롤보다 좀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컨테이너 역할을 해주는 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탭바 컨트롤러의 델리게이트를 개별 뷰 컨트롤하기가 조금 좀 애매한 상황이 돼요. 조금 더 큰 범위를 가진 객체를 델리게이트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요, 앱 델리게이트를 탭바 컨트롤의 델리게이트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페이스 빌더를 봤을 때는 앱 델리게이트가 인터페이스 빌더에 있는 스토리보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코드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앱 델리게이트에 있는 앱이 처음 런칭됐을 때 불린 메소드가 있죠. did finish launching with options. 여기서 우리의 씬 구조를 이용해서 만약에 탭바 컨트롤러가 윈도우의 루트 뷰 컨트롤러다. 그런 씬 구조라면 그걸 이용해서 탭바 컨트롤러로 타입 캐스팅하고 그거에 대한 델리게이트를 앱 델리게이트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탭바 컨트롤러에 대한 델리게이트를 코드 이용해서 앱 델리게이트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탭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하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중 씬 구조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었죠. 씬 구조 만드는 거는 어떻게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죠? 화면상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 동작할 때 컨텐츠가 어떻게 흘러가나 그런 부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씬이 전환될 때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할 것인가를 살펴봤어요. 탭 기반에서도 마찬가지로 탭에 연결되는 씬 간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공유하는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탭 기반으로 씬 전환이 될 때는요, 프리페어 for segway가 동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메소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3의 객체를 이용해서 제3의 객체에다가 공유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앱 델리게이트가 앱마다 유일하게 하나의 객체가 동작하고 있죠. 그 앱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델리게이트 클래스에다가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프로퍼티를 준비합니다. 앱 델리게이트에다가요, share 데이터라는 이름의 프로퍼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한 공유 데이터를 위한 프로퍼티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어플리케이션의 shared,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델리게이트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 캐스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타입 캐스팅 된 앱 델리게이트에서 share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어요.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탭바 컨트롤과 연결되어 있는 개별 씬들, 그 씬들의 뷰 컨트롤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앱 델리게이트에 공유하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쓰기, 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앱 델리게이트 이용한 데이터 공유하는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멀티씬 구조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먼저 생각한 게 뭐였죠? 컨텐츠 구조였죠. 어떠한 컨텐츠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컨테이너를 찾아서 만들었습니다. 탭 기반으로 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컨트롤 기반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컨텐츠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렬적이면서도 마스터 디테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탭바 컨트롤러와 내비게이션 컨트롤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모달로 나타났습니다. 모달로 나타났는데 그 모달로 나타난 씬이 내비게이션 컨트롤 기반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 탭바 컨트롤 기반으로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앨범에서 사진 고르는 장면 있습니다. 사진 고르는 거는 모달로 뜨게 됩니다만 앨범에서 사진 고르기 혹은 앨범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진을 보면서 고를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복잡한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 구조의 씬 구조에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진 앱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보일 거예요. 기본 사진 앱 보면은 사진 보기, 메모리즈, 쉐어 이런 식으로 탭 기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의 탭을 선택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는 마스터 디테일 구조로 동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씬 구조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씬 구조는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은 탭바 컨트롤 기반으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탭바 컨트롤은요, 내비게이션 컨트롤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마스터 디테일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탭바 컨트롤에는 또 다른 씬들이 연결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컨테이너들 간의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씬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탭 기반의 앱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 때요, 탭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기존의 싱글뷰로 만들어서 탭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싱글뷰로 가고, 그 다음에 씬 구조를 바꾸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뷰 가서 탭 기반으로 씬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좀 화면이 작아서 키 크기를 작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씬이 있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여기다가 탭 기반을 만들 거예요. 탭 기반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거 탭바 컨트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씬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씬을 선택하고 나서 에디터에 인베드인 탭바 컨트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탭바 컨트롤 하나 추가된 거 보이고요. 씬 하나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씬 연결됐기 때문에 탭바에 있는 아이템이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추가를 하고요. 얘도 구별이 되도록 이번엔 다른 글자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탭바 컨트롤러와 두 번째 씬을 연결할게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쭉 끌어다가 연결합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십 세그웨이 뷰 컨트롤러스를 연결해요. 그러면 두 개 씬이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 컨트롤 사용했을 때와 좀 다른 방식의 씬 연결 방식입니다. 마치 문어발 형태로 계속 늘어나게 되죠. 이 탭바에는 각 탭마다 연결되어 있는 탭바 아이템이 나타나요. 탭바 아이템은 각 씬마다 탭바 아이템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탭바 아이템에 대한 속성 이용해서 값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하고요. 시스템이 제공되어 있는 아이템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탭 기반의 씬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씬마다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가서요. 앱 델리게이트 유형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앱 델리게이트에 공유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문자열로 할게요. 이 뷰 컨트롤러 첫 번째 씬에서는 언제 저장할까요? 뷰 will disappear에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델리게이트 접근해야죠. 앱 델리게이트 접근하는 방법이 UI 어플리케이션의 shared 델리게이트로 접근하면 돼요. 근데 이번엔 타입 정보 필요하죠. 앱 델리게이트 작성한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앱 델리게이트에다가 공유 데이터가 값을 넣어주면 돼요. 하나 씬에서 데이터를 넣어줬으니까 다른 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씬을 추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뷰 컨트롤을 추가할 거예요. 뷰 컨트롤 상속 받도록 만들고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스토리보드에 가서 두 번째 씬에
컨트롤러, 클래스 설정을 해줘야죠. 이 안에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화면 바꾸게 되면은 안에 있는 레이블에다가 읽어온 값을 넣어줄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지우고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할 거냐? view will appear는요. 사실 view did disappear보다 view will disappear 더 빨리 불리기 때문에 view did appear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번엔 화면이 전환되면서 view did appear에서 app delegating 값을 읽어올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타입캐스팅까지 해서 앱 델리게이트에 기록되어 있는 공유 데이터를 얻어와서 이거를 화면상에 보이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씬에서 화면이 사라질 때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 씬에서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입니다.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떴고요. 첫 번째 씬 연결됐죠? 탭 눌러서 두 번째 씬으로 갑니다. 이번엔 헬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탭바 컨트롤을 이용해서 멀티씬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앱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데이터 교환하는 방식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씬 구조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뷰 컨트롤러 많아지게 되고 또 뷰 컨트롤러들 사이에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고 일단 클래스가 많아지게 되면 점점 복잡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하나를 고치면 다른 하나도 연달아 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MV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VC 패턴은 일단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생각합니다. 모델 부분이 있습니다. 모델 부분에는요, 업무 로직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데이터, 그걸 다루기 위한 로직들을 작성하는 부분이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뷰에 해당하는 부분, 뷰는 컨텐츠를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뷰와 모델 간에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뷰에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컨트롤러 전달이 되고요. 컨트롤러는 이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모델을 이용해서 업무 로직을 동작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업무 로직에 뭔가 동작해서 데이터가 변경이 됐습니다. 데이터 변경되면 뷰로 반영돼야죠. 모델은 직접 뷰에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모델은 컨트롤을 통해서 변경된 내용을 알립니다. 그럼 컨트롤러는 그 변경된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뷰를 통해서 컨텐츠를 갱신하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모델, 뷰, 컨트롤러 이 역할을 나눠서 우리가 작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클래스는 컨트롤에 속해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클래스는 모델인지 각각을 구별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장점은요, 뷰와 모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변경이 뷰의 변경, 뷰에 속해 있는 클래스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또 화면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모델이 바뀌게 되는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앱 하나를 MVC 구조로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할 일을 작성하고 추가하는 그런 앱입니다. To-do 이거를 MVC로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뷰는 우리가 스토리보드 상에 있는 씬에 나타나는 것들이 다 뷰가 됩니다. 그럼 컨트롤 뭐가 될까요? 씬을 만들게 되면은 뷰 컨트롤가 나타나죠. 그게 컨트롤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델을 만들면 돼요. 즉, 할 일 자체를 관리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 겁니다. 모델 이름을 To-do Manager라고 할게요. 할 일을 관리하는 모델 클래스에는요, 새로운 모델을 추가하기,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모델을 얻어오기, 모델을 삭제하기, 이런 할 일 추가 삭제에 관련된 업무 로직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얻어오기 위한 방법, 싱글턴 패턴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투두 매니저의 쉐어 이용해서 모델 객체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의 이벤트가 어떻게 적용되나 반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할 일 입력했습니다. 그다음에 할 일 추가하기 버튼 눌렀습니다. 그 버튼은 타겟 액션에 의해서 뷰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컨트롤러로 전달이 되죠. 컨트롤러의 액션 메소드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 입력하는 값을 얻어와서 그거를 적절한 모델을 찾아서 그 모델에 있는 업무 로직을 동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예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벤트가 하나의 모델 동작으로 끝났습니다만 상황 따라서 여러 개의 모델이 동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할 일 추가한 거에 대한 통계를 만들고 싶다. 통계를 위한 모델이 또 동작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모델에 일어난 변경을 뷰에 알리는 역할입니다. 모델은 뷰에다 직접 알리는 게 아니고 컨트롤러를 통해서 모델에다가 변경을 알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화면에 어떤 뷰가 나타나고 있는지 모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컨트롤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모델 변경 사항은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알림을 이용해서 모델의 변경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알림을 이용해서 모델 변경 사항 반영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림을 정의하죠. 커스텀 알림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notification.name을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to do add completed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진 알람을 하나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에서는요, 변경이 생겼다, 예를 들어 할 일이 추가됐다,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노티피케이션 센터 이용해서 포스트를 이용해서 알림을 발생을 시킵니다. 발생시킨 알림은 우리 아까 정의한 거 있었죠? 할 일 추가하기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는 식의 알림을 발생하는 코드가 있어요. 모델은 이렇게 알림을 포스트하는 방식으로, 알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모델의 변경사항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는 이 알림에 대한 옵저버를 이용해서 모델 변경사항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럼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에서는요, 옵저버를 등록하죠.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add 옵저버를 이용해서 내가 다루려고 하는 알림에 대해서 셀렉터를 이용해서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이 셀렉터는요, 모델에서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이 컨트롤에 있는 메시지가 동작하죠. 여기서는 변경된 내용을 얻어서 뷰에 반영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는 테이블 기반이다 보니까 테이블에 리로 데이터 같은 거를 사용해서 뷰를 반영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MVC 이용해서 할 일 관리하기 앱,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탭 기반으로 만든 멀티씬 구조, 그 다음에 MVC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거는 탭 기반의 앱 만들기였습니다. 탭과 컨트롤 기반으로 여러 개의 씬을 병렬적으로 연결해서 만들었죠. 이런 구조의 씬은 뭐가 적당하죠? 서로 병렬적인,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컨텐츠들, 그런 컨텐츠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기 적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탭과 컨트롤 기반으로 만든 데서는 사용자가 다른 탭으로 이동했습니다. 각각의 씬마다 데이터를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앱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탭 기반의 앱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적인 구조의 앱을 살펴봤었죠. 탭바 컨트롤러와 내비게이션 컨트롤을 조합해가지고 좀 더 복잡한 구조의 컨텐츠 구조를 가진 그런 앱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VC 봤습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 이 기반으로 동작하는 앱. 그래서 뷰에서의 이벤트를 컨트롤러는 다시 모델에게 적절한 업무 로직을 불러주고요. 모델의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알림을 이용해서 컨트롤에 전달하고 컨트롤러는 뷰에게 반영해주는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탭 기반 앱, 그 다음에 MVC에 대한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